안녕하세요. 전통시장 생생소식의 원자연입니다. 직장인의 하루는 컴퓨터로 시작해서 컴퓨터로 끝난다 라는 우스갯소리가 있는데요. 출근하자마자 모니터를 켰다가 퇴근할 때가 돼야 끄니까 결코 과언은 아닙니다. 이렇게 컴퓨터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많은 분들이 어깨 통증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이런 어깨 통증을 대개 50대 전으로 나타난다고 해서 50견이라 불렸는데 최근에는 30대에도 스트레스와 바르지 않은 자세 때문에 이런 어깨 증상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30견이라는 신조어까지도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선 모니터 각도와 높이를 수시로 바꿔주고 틈틈이 스트레칭을 하는 것이 좋다고 하니까요. 기억해 두시면 좋겠죠? 오늘도 전통시장 생생소식, 건강한 소식 들고 활기차게 출발합니다.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시장 정보들을 발빠르게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전통시장들은 물론 전통시장 주변의 관광지까지 즐길 수 있는 전통시장 주변 관광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전통시장은 서울 동대문구의 제기동과 용두동 일대에 걸쳐 있는 한약재료 전문시장, 경동 양령시장입니다. 1960년대 말 청량리역이 가까워 전국의 한약재와 한약상들이 모여들면서 자연스레 형성된 이 시장은 전국 한약재 물동량의 약 70%가 거쳐가기 때문에 품질 좋고 저렴한 한약재를 구입하려는 알뜰 주부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는데요. 이 시장 주변에선 고가구와 생활용품의 전통박물관이라 할 만한 동대문구의 숨겨진 명소, 답심리 고미술 상가와 조선왕조 고종의 왕비인 명성황후의 등의 이름을 따서 붙여진 홍릉숲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전통시장은 사시사철 싱싱한 화로를 구입할 수 있는 충청남도 태안의 안면도 수산시장입니다. 그 주변엔 천수만을 바라보는 멋진 풍경을 가진 안면함과 바로 앞에 여우섬까지 이어지는 안면함 부교가 있는데요. 절에서 바라보는 일출이 빼어나 일출 명소로 유명한 것은 물론 밀물대를 맞추면 부표가 둥실 떠오르는데 흔들리며 건너는 재미까지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또 할배바위와 할매바위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낙조가 아름답기로 유명한 꽃지 해수욕장도 근접해 있다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전통시장은 경주역을 중심으로 중앙시장, 성동시장, 중심상가시장이 묶여서 하나의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선정된 경주 계림연합시장입니다. 경주 토박이들에게는 아랫시장, 우시장, 젖잣거리로도 불린다고 하는데요. 경주시 동쪽 명월산 옛 성터 아래 만들어진 50만 평 규모의 인공호수인 보문호와 고즈넉한 동궁의 자태와 성벽을 두른 과함 없는 조경, 그리고 운치 있는 달빛이 만들어내는 장관이 일품인 안압지까지 근접해 있다고 합니다. 이 안압지의 특별한 야경은 CNN이 선정한 한국에서 가봐야 할 아름다운 50선에도 이름을 올렸을 정도라고 하네요. 이곳 전통시장에 가실 땐 매력 넘치는 주변 관광지까지 꼭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전국 8도 전통시장에 가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시장 곳곳의 명물을 찾아서 소개하는 시장에 가면 시간입니다. 오늘은 1414년 조선시대 태종 때 새 도읍지인 서울의 남대문 근처에 가게를 짓고 상인들에게 빌려준 걸 시초로 조선 중기에 들어서면서 저잣거리로 자리 잡은 남대문 시장을 가볼 텐데요. 올해로 남대문 시장이 600주년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그 전통과 역사를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예부터 명성이 자자한 남대문 시장, 이곳에 가면 황제 의자가 있다? 남대문 시장에 가면 옛 임금님이 행차하실 때 타던 가마 모양을 형상화한 황제 의자 5점이 있다는데 인근에 위치한 숭례문의 단청 문양에서 한국적 색채를 가미하고 여백으로 예술성을 제고해 만든 이 황제 의자는 시민들의 편안한 쉼터이자 휴식 공간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의자 밑은 양탄자를 모자이크로 표현하고 있어 그 모습이 마치 날아가는 양탄자에 가마가 얹어진 모습으로 그 의자에 앉은 이들은 내가 왕이요 하는 기분을 느낀다는데요. 외부에 노출이 되더라도 변형의 우려가 없는 모자이크 방식으로 만들어진 도자 파편과 타일, 그리고 대리석 등을 재료로 한 조각 한 조각 정성 붙여 다양하게 배경 처리를 한 도자 아트워크로 꽃과 나무 등은 알록달록한 색감으로 생동감이 넘칩니다. 또 남이섬의 목재를 활용한 친환경 소재 의자 배치는 남이섬의 상상의 나라에 온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는데요. 또 남대문 시장은 600년의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만큼 세계 곳곳에서 모여든 외국인들을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전통시장으로 소개되면서 동대문 시장에 이어서 두 번째로 관광객들의 발길이 가장 많이 닿는 곳이라고 하네요. 과연 하루 평균 7천에서 1만 명의 외국인 관광객이 찾는 관광 1번지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핵무기와 탱크 빼고는 다 있다. 고양이 뿔 빼고는 뭐든 구할 수 있다. 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로 없는 것 빼면 모두 다 있는 이 시장은 아동복, 액세서리, 주방용품, 카메라, 안경 등 다양한 상품이 유통됩니다. 그렇다면 외국인 관광객들이 가장 선호하는 쇼핑 물품은 무엇일까요? 바로 저렴한 안경과 김이 외국인 관광객들의 주 구매 품목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외국인 관광객들의 매출이 남대문 시장 전체 매출의 15%나 된다는 거. 특히 일본인 관광객들이 많아서 이제 남대문 시장 상인들에게는 일본어는 필수, 중국어와 영어까지 능통한 상인들도 꽤 많다는데요. 외국인 관광객들을 배려해 시장 안에 환전소가 따로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남대문 시장의 5번 게이트로 들어가 100m 정도 직진하면 갈림길 오른쪽에 주로 수입 물품을 취급하는 일명 도깨비 상가가 있습니다. 이상하고 신기한 물건이 많아 도깨비 상가라고 불려온 이 수입 상가는 한국전쟁 후 외국에서 밀수한 제품과 미군 PX에서 흘러나온 물건들을 몰래 팔던 곳인데요. 예전에는 양키 시장이라 불리던 이곳은 외국에 가지 않고도 다양한 외국 현지 물건들을 구할 수 있는 재미난 장소입니다. 2,000원짜리 일제 이쑤시개부터 장식품, 의류, 화장품,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가구까지 사지 않고 구경하는 것만으로도 그 재미가 쏠쏠한데요. 갈수록 현대화되고 쾌적하게 바뀌고 있지만 예나 지금이나 여전한 도깨비 상가의 매력은 바로 저렴한 가격입니다. 지금도 백화점이나 전문 매장보다 판매하는 가격이 저렴해서 남대문 시장의 명소라 할 만하다고 하네요. 남대문 시장은 오랜 세월 서민들의 삶의 터전이 되어 왔는데요. 사실 남대문 시장의 참 매력은 지금부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배고픈 서민들의 밥도둑이자 남대문 시장의 대표 명물을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점심시간이면 주변 직장인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 한번 찾으면 대개 단골이 되어버린다는 그곳, 바로 남대문 시장의 대표 골목, 남대문 갈치조림 골목입니다. 별다른 재료 없이 바닥에 큼지막하게 썬 물을 깔고 그 위에 양념장과 갈치를 넣고 자작하게 끓여낸 얼큰하고 시원한 갈치조림이 이곳의 시그니처 메뉴인데요. 똑같은 골목에서 똑같이 갈치조림을 팔아도 끓이는 도구에 따라 두 파로 갈렸으니 바로 양은 냄비파와 뚝배기파. 그중 가장 오래된 집은 찌그러진 양은 냄비파인데요. 빠른 시간 내에 뚝딱 끓일 수 있던 장점은 물론이요. 어릴 적 먹던 맛이 추억으로 되살아난다고 하니 금상첨화라고 합니다. 이와는 다르게 뚝배기파를 고수하는 원조집이 있었으니 오랜 시간 따뜻하게 먹길 바라는 마음으로 뚝배기에 끓여내는 건 물론 이곳은 경북 봉화 출신의 시어머니로부터 전수받아 경상도식 갈치조림을 맛볼 수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갈치조림 골목과 쌍벽을 이루는 대표 명물이 있습니다. 주문을 넣자마자 그 자리에서 반죽을 말고 썰어서 순식간에 뚝딱 만들어내놓는 남대문 칼국수 골목이 바로 그 주인공인데요. 칼국수, 보리비빔밥, 비빔냉면 등 한 끼 식사가 가능한 메뉴들로 구성되어 있는 이곳은 맛도 맛이지만 1+1의 넉넉한 인심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확 사로잡았다고 합니다. 음식만 주문하면 모든 메뉴마다 추가로 제공되는 음식이 있으니
바로 보리밥을 주문하게 되면 구수한 시래기국과 김치는 물론 비빔냉면이 서비스로 제공됩니다. 냉면을 다 먹으면 뜨끈한 칼국수가 짝꿍처럼 따라온다는데요. 양이 많진 않아도 종류별로 맛보다 보면 정작 칼국수는 다 먹어치우기도 힘들다고 합니다. 때문에 입이 짧은 분들은 양분배에 주의하셔야겠죠? 넉넉한 시장 인심이 줄인 배와 마음까지 채워주는 곳, 바로 남대문 시장이었습니다. 서울 남대문 시장에 가면 갈치조림과 칼국수 외에도 야채호떡 그리고 잡채호떡처럼 가을바람이 선선해지면 생각나는 먹거리들이 사람들을 유혹하는데요. 맛있는 음식과 다양한 볼거리까지 가득한 남대문 시장, 여러분도 올가을 꼭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시청자분들의 생활 상식을 테스트해보는 시간, 시청자 퀴즈, 통통 퀴즈 시간입니다. 먼저 지난 시간 통통 퀴즈의 정답을 알아볼까요? 엄마가 섬 그늘에 굴 따러 가면. 정답은 바로 2번, 경상남도 통영 굴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굴의 80%가 이곳에서 생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굴은 통영의 대표적인 특산물인데요. 맛도 영양도 가득한 요즘이 굴을 먹기에 딱 제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포도는 전국 포도 생산량의 11%를 차지하는 김천과 잘 연결됐지만 여름제철로 정답이 아니고요. 꼬막은 날씨가 추워지는 11월부터 3월까지가 제철로 태안이 하는 벌교의 지역 특산물로 유명합니다. 특히 벌교에 가거든 주먹 자랑하지 마라 라는 말은 벌교의 꼬막을 더욱 유명하게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단지 꼬막을 즐긴다고 해서 힘이 세지지는 않겠지만 그만큼 단백질과 필수 아미노산이 골고루 들어있는 건강식품이란 뜻이겠죠? 그럼 정답을 맞히신 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오늘도 역시 통통 퀴즈에 참여해주시는 분들 중 정답을 맞히신 분들께는 추첨을 통해 우체국 쇼핑의 특산물을 상품으로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의 퀴즈 시작해볼까요? 서울에서 예나 지금이나 유일하게 중고와 구제물품들이 활발하게 거래되는 이 네모벼룩시장은 조선시대 때부터 내려온 장터자리에 황학동 벼룩시장의 상인들이 더해져 지금의 모습을 갖췄습니다. 노인들의 홍대로도 불리는 이 벼룩시장은 과연 어디일까요? 1번 서초 토요문화 벼룩시장, 2번 플리마켓 앳 한남, 3번 동묘 벼룩시장. 제가 힌트를 좀 드려볼까요? 도로 양옆으로 늘어선 노점에는 의류뿐만 아니라 사연만화 보이는 가전제품과 골동품 등 이색적인 아이템들이 가득한데요. 특히 이곳은 단순히 쇼핑이 아닌 놀이를 즐기기 위해 모이는 노인들이 많아 노인들의 홍대라 불리지만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가수 쥐드래곤과 개그맨 정영돈이 사탕 발린 위로 따윈 집어쳐 오늘 밤은 삐딱하게 를 외치며 코믹한 버전의 뮤직비디오를 촬영하면서 요즘엔 젊은이들도 많이 찾는 보물창고가 됐다고 하네요. 정답이 좀 짐작되시나요? 꼭 정답 맞히셔서 상품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은 소상공인방송 홈페이지 전통시장 생생소식 시청자 게시판을 통해 정답을 올려주시면 자동적으로 참여 가능하시고요. 정답자 중 추첨을 통해 상품 당첨자가 선정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라면서 지금까지 류현지 리포터였습니다. 전통시장 생생소식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단풍이 드는 계절인데요. 오후 늦게까지 가을 정취에 푹 빠지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기쁜 소식 하나 알려드릴게요. 고궁의 아름다움이 서려있는 창경궁과 경복궁이 가을을 맞아서 야간까지 특별 개방된다고 합니다. 창경궁은 내일부터 11월 2일까지, 그리고 경복궁은 내일 모레부터 11월 3일까지 12일간 야간 개방한다고 합니다.
관람 시간은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고요. 관람 종료 1시간 전인 오후 9시까지 입장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깊은 가을날 밤 고군 거닐면서 감성 충만한 시간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